자, 지금부터 제가 이게 편집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녹화 방송을 시작하겠고요. 녹화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를 대신하는 청원 BJ 민소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제가 처음 하려고 했던 의료 사건 사고 그 외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실종 아동 컨텐츠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을 순 없지만 모든 엄마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엄마와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인데 그런 자녀를 잃었을 때는 어떤 심정일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저는 국민들이 정말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고 핫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정작 중요한 일들, 우리가 알고도 잊혀져 가게끔 하는 사회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큰 사건에 전혀 묻히지 않고 안 묻히게끔 이웃들의 이야기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청원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청원은 아니고 실종 아동 콘텐츠로 매주 목요일에 하려고 해요. 시간이 될 때는 하려고 마음을 먹고는 있으나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이제 우선은 목요일에 해야 할 것 같고 격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간혹 못할 수도 있다고 미리 양해 말씀 구할게요. 그리고 오늘 구독자가 되어주신 53번째 윤김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간 52번째 모든 구독자님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작은 국민청원이 큰 목소리가 되어서 모든 국민들의 억울함과 그 한이 풀어질 수 있도록 올린 청원이나 탄원서 동의가 한 분이라도 더 소중하게 표를 받을 수 있다면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동은, 이은영, 양산 초등학생 실종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도 사건을 다시 한번 실종 아동 찾기 위해서 14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애타는 동은이 어머니의 마음을 위해서 오늘 밤 그것이 알고 싶다 혹은 아니, 오늘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혹은 뭐 여러가지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시고 이와 같은 아이들을 보셨거나 이제는 성인이 되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꼭 제보해 주시고 혹은 제 이메일 주소 sjsh1007로 네이버.com이거든요. sjsh1007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 의료사건 사고를 먼저 사건 사고에 대한 청원글에 대한 거를 처음 했지만 그 이전에 원래 그 외에 두 번째로 하려고 했었던 그 프로그램은 실종 아동 찾기였어요. 실종 아동 찾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부터 양산 초등학생 실종 사건 여아 2명에 관한 여아가 사라진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때는 2006년 5월 13일 양산 초등학생 실종 사건입니다. 박동은과 이은영 양의 실종 사건인데 사건 연도는 2006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 유튜브 방송 준비해야 할 당나귀 방송을 위해서 제가 미리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을 영상에 업로드합니다. 당나귀란 당신과 나의 세상에서 귀 기울여야 할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컨텐츠로 준비한 거라 제가 유튜브 방송 제목을 당나귀라고 처음에 지었었어요. 진작부터 하려던 방송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집에서 양육을 하다 보니 바빠서 이제야 오늘 하려던 방송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방송이 많이 되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이 사건대로 순간만 기억하고 묻혀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제겐 너무 슬픈 일이더라고요. 그런 이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얼마나 슬플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조금만 아이가 눈앞에 사라져도 너무 당황스럽고 잠깐 놀다가 순간 아기가 놀이터에서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물어보아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을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야지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아이 사진을 돌리고 좀 더 찾아보려고 놀이터 주변 없는 근처를 2바퀴 정도 돌았을 때였어요.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올라가 보니까 없는 건물 2층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아이가 울고만 있고 왜 그래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 오빠들이 놀자고 하고 나한테 혼자 놓고 가버렸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울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나쁜 일은 없었나 걱정도 되지만 지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순간 없어졌을 때 그 정도도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이를 잃은 동은이 엄마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생각에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아이가 빨리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이 이야기는 2006년도에 발생된 이야기인데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은영이가 동은이의 집에 자주 놀러 갔었고 은영이와 동은이는 종종 같이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들이 지내는 것처럼 친자매처럼 지내고 오며 가며 엄마 아빠가 친하면 같이 너네 아이 오늘 여기에서 자게 할게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내왔던 아주 친자매처럼 지냈던 그런 사이였다고 해요. 그 다음날은 학교를 가지 않는 노는 토요일이라서 은영이와 동은이가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동은이 어머니가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선 시각은 오전 9시 40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오전 11시가 되어가지고 동은이 언니가 학원을 가려고 집을 나섰고 그 이후에 집에 동은이랑 은영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있게 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처음에 출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물어봤답니다. 어디 나갈 거야? 어디 갈 거니? 라고 엄마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이는 그날 외출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다고 엄마 어디 나갈 데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녁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방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고. 그래서 엄마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동은이의 가디건도 방에 벗어놓은 채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나갔고 그리고 은영이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날은 2006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현재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빨리 아이들이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흔적만이라도 남아있길 바랄 뿐입니다. 실종 당시 은영이의 나이는 14살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나이로는 28살이 되었을 것이고 박동은의 나이는 그 당시 2006년 당시에 12세였다고 합니다. 현재 26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날 없어진 날의 일과에 따르면 동네 학교 친구들이 실종 그날 오후 1시쯤이라고 해요. 오후 1시쯤에 동네 마트 안에서 나오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해요. 1시 30분경에는 어떤 한 아이가 상가 앞에 서 있던 동은이와 은영이를 목격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목격담이죠. 제보? 목격담? 그리고 그 이후에 2시경에 동네 주민이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두 아이를 목격합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 오후 2시경이에요. 공식적으로 마지막 목격 시간은 오후 2시인데 그 후에 아이들의 행방의 길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없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에 은영이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게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접수를 하는데도 경찰은 친구 집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초동 수사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초동 수사 때 정말 골든타임 시간이 아이들이 유괴를 당했거나 실종이 됐을 때 24시간 안에서 48시간 안에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고 골든타임 안에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실종되거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개구리 소년처럼 이렇게 된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 골든타임 시간 안에, 몇 시간 안에 빨리 바로 초동 수사를 해야 되고 주변 탐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빠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했는데, 친구 집에 갔나 잘 알아보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아이를 놀이터에서 잃어버렸을 때 2번 잃어버렸는데, 경찰서에 전화하자마자 바로 오셨어요. 3분 안에 오셨어요. 가까운데 그 경찰 파출소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산에 살 때였는데 정말 바로 오셨었거든요. 이런 작은 단서 하나하나도 초반에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이 양산 주변에서 아니면 혹은 어느 지역이든 이 2아이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웹캠이 없어서 따로 다른 사람들처럼 뭐 편집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제가 프린터를 직접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컸을 때의 모습은 이것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이겠죠? 이런 아이들을 그때 당시나 혹시라도 데리고 있으시다면 정말 지금까지 그냥 자기 나쁜 생각 안 하고 아이가 가지고 싶어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가신 분이 있다면 돌려주세요. 저는 하나 보잘것없고 전혀 내가 이 세상에서 뭐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 공익 근무요원도 아니고 그래요.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지만 한 국민으로서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그냥 막 묻혀버린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가슴도 아프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금만 귀 기울이면 근처에 내 이웃에게 나도 모르는 아픔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내 이웃들이 당한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14년 동안 아이의 일기장 하나 버리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아이를 보셨거나 그 당시쯤을 조금만 기억을 해주셔서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었겠지만 이 아이들이 잘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 엄마도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저는 그냥 좋은 생각으로 아이를 갖고 싶었던 사람이 데리고 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원 BJ 민소리였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늘 가슴 아픈 사건 사고만 전해드렸던 터라 센언니로 유튜버를 시작해보고자 마음 먹었을 때 2번째 컨텐츠였던 수요쿡TV도 조금 할 거고,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어느덧 52명이 되었더라고요. 어제 보니 오늘은 53명이고, 그 중에 첫 구독자님이 오리님이셨는데, 그 후에 제 지인들 15명 제에는 거의 없었는데 제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그 52명, 그리고 오늘까지 53명째를 채워주신 그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보답할 길에는 제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사건 하나하나 이렇게 방송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한 표 한 표를 줄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도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언니 청원 BJ 민소리였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이 방송을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청원 영상이 동영상에 보시면 엄청 많으니까 다유리 사건도 함께, 지환이 사건도 함께 청원 동의 4번씩 할 수 있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고, 권대희님 그 CCTV 수술실의 CCTV 건의 안도 통화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닥터 벤데타 교수님을 검색하시고 많이 그분 카페에 가입하시고 유튜버도 보시면서 그 청원에 도움되는 소중한 한 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